소개받은 한영대학교 이병입니다. 제가 이제 상생협력에 대해 중소기업 학회장을 하면서 또 주요 분야 중에 하나가 상생협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가들께서 다 모이신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이런 모임을 갖기가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사실은 상생협력에 대해서 아주 큰 새로운 지식을 제가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상당히 지금 변화가 크고 또 어쩌면 새로운 그런 외부적인 그런 변화를 많이 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상생협력이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그냥 좀 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이제 여러분들 외부 환경 분석 졸업표인데요. 제가 전략 경영 전공을 했는데 항상 시작이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외부 환경 분석에 있어서 이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예들이 많은 시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정부도 새로 출범을 했고 특히나 이제 민간 주도 시장 경제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이제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제 국가 간 갈등이 아주 좀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무역 측면이기도 하고 정치적 헤게모니 이게 외교학과 교수님도 오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중의 갈등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가 그 코로나 상황에 의한 이제 유동성 문제 때문에 좀 인플레이션이 좀 급격하게 모든 국가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이 인상된다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이제 긴축 대부분의 이제 정부에서 긴축이 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가 이제 침체가 예상된다고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020년 그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물류 상황 때문에 공급망이 붕괴되고 특히 이제 정치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제 기존의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이제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도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미국을 잠깐 출장 갔다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거의 정상적인 그냥 보통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상황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 감소 문제, 특히 세계 최근 이제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있고 특히 이제 양극화 문제, 사회적 갈등 그런 요인들이 사회적 측면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 생활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것 같고 특히 이제 5G에서 이제 6G를 일부 이제 기업들에서 벌써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통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업 특히 산업계에 많이 소개를 돼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걸로 이제 우리들 지금 바로 이제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측면에서도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하고 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화석 연료를 소비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배터리라든지 이런 다른 형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다시 소비를 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다른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 상호 작용을 지금 막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부 긍정적인 요소 측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의 기존 뭐 정치나 경제나 모든 사회 질서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특히나 이제 부정적으로 변화를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곧 뭐 퍼펙트 스톰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상생협력이라는 측면에서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과거 패러다임은 아무래도 이제 뭐 거의 뭐 좀 뭐 쉽게 생각하면 제로섬 게임 비슷하게 윈루저가 있는, 특히나 이제 어떤 주체는 뭐 약간 좀 시혜를 베푸는 듯한 그런 관계,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주체는 수혜를 받는 약간의 이제 종속적인 수직적인 관계를 가져왔고, 그 상생 협력 이제 그 관계에서도 참여자가 이제 뭐 양자 두 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경제 주체들의 접점을 살펴보면 마치 이제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 이렇게 딱 두 양자의 두 개의 이제 주체가 서로 이제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를 띄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특정 분야에 관련된 직접 관련된 이제 참여자들만 참여를 하는 폐쇄적인 구조였고, 그 성과도 보면 위에 이제 뭐 제로섬 같은 그런 구조 때문에 새로운 뭐 사회적이나 경제적 가치를 아주 많이 창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컴 성과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선행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대부분의 그런 활동도 엄격한 뭐 제도라든지 아니면 특히 규제라는 그런 도구 하에서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악화 요인에 의해서 분명히 시프트가 패러다임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요즘 이제 가장 크게 기업들,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은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ESG라는 이 개념이 아주 크게 이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과 ESG 요인들을 고려한 그런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윈루즈 관계가 아니라 윈윈,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될 거고, 이 종속적인 관계보다는 뭐 공정 아니면 합리적인 관계가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주체도 단순히 이제 두 주체가 아니라 아주 많은 주체가 동시적으로, 심지어는 이제 네트워크 구조처럼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그런 접촉과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참여하는 그 주체들에게도 누구나 이제 적재 참여가 가능한 오픈 시스템 구조로 이제 상생협력 관계도 이동을 변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측면, 결과물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게끔 특히나 이제 긍정적, 파지티브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제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제도나 규제보다는 시장, 특히 이제 경쟁에 의해서 이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새로운 상생 협력에 있어 구체적으로 가면 어떤 과제가 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소스에서 그 결과를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상생 협력에서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특히 이제 요번 정부에서도 플랫폼 정부를 이제 표명을 하면서 플랫폼 관련 이슈들이 많이 이제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도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서비스 관련 플랫폼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보호를 받는 기존의 그런 시스템이 아마 적절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제조 플랫폼에서는 좀 다른 그런 형태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자체의 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내는데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 새로운 제조 플랫폼을 만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시간을 내셔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제아메트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한번 찾아보고 보면 뭐 유튜브도 많고요, 기사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보시면 뭐 이 회사 원래는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그걸로서 이제 시작을 한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보면은 정말 이 제조업에 있어서의 온 디맨드, 그러니까 원하는 100% 커스터마이즈를 단시간에 아주 제공가로 제공을 할 수 있는 회사예요. 스타트업인데 이제 지금은 2013년도에 뭐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엄청나게 이제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조업에서는 새로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종속되는 그런 형태의, 특히 플랫폼에서는 그런 형태를 가져갔었는데 이 회사가 주도적으로 그 자기들의 그 제조 역량을 가지고 모든 기업들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관계를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회사의 형태를 좀 벤치마크를 해서 새로운 상생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요즘 산업별 특성이 아직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생협력에 있어서도 산업별로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이제 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생협력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패러다임은 좀 지향이 되고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서 어떤 부분은 상생협력의 관계가 도리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시스템 반도체 같은 분야, 특히 요즘 이제 반도체가 큰 이슈인데 이런 데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심지어 스타트업이 주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업별 그 분야에 따라서 좀 상생협력도 다른 관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특히 이제 요즘 ESG 이슈가 상당히 큰 이슈고 곧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에서 ESG 이제 표준을 공시를 한다고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ESG 이슈에 있어서도 대기업도 상당히 이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데 지금 뭐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은 거의 뭐 불가능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뭐 자금이라든지 컨설팅 뭐 이런 게 지원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를 이제 너무 기존에 이제 강제적인 그런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물론 지원은 줘야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ESG 준수나 활동에 대해서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상생 협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 같은 게 새롭게 구축이 될 때도 ESG 요소가 반영이 될 때는 과감하게 뭐 금융 측면에서 저비용, 그러니까 저금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제 정부 지원금 같은 것이 제공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상생협력을 이제 ESG 측면에서 상생협력을 새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산업별 특성이나 뭐 이런 게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더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서 상생협력이 다 필요하지만 특히나 이제 몇몇 기업 분야들, 특히 요즘 이제 경제 안보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경제 안보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상생 협력 관계가 더욱더 이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라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외부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국내 기업의 상황도 변화가 있고 기업 경제 활동 주체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생 협력에 대한 우리의 그 패러다임 자체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발표고요. 뭐 끝으로 뭐 시간 관계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과거에는 사실 이제 첫 번째 그림은 뭐 저희 나룻배 도치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과거에 저런 환경은 없겠죠. 뭐 고객도 뭐 다 알고 아주 뭐 모든 게 오퍼레이션도 다 주어져 있는 그것도 아주 느슨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거의 경제 시대는 이제 없어졌고 우리가 이제 겪었던 개발도상국 시대 지금 현재까지 패러다임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조정 보시면 알지만 저 가운데 이제 보고 있는 그 콕스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만 앞을 보는 거 있는 거죠. 나머지 노젓는 사람은 나아가는 방향을 보지를 않습니다. 뒤쪽을 보고 있는 거죠. 뒤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 때는 뭐 경제 주체들이 그냥 속시 열심히 힘만 좋고 그다음에 다 같이 협력만 잘하면 동시적으로 협력만 잘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은 더 이상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예르단 사장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이제 모르는 이제 뭐 아메리칸컵이라고 하는 그 큰 요트들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모든 이 승무원들이 정말 전문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게 국가 대항전이거든요. 이 요트가 표면적으로 국가 대항전인데 다국적 승무원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오픈되어 있고 자기의 전문성, 역량 이런 게 중요시되는 그런 게임인데 지금 경주인데 이제 경제도 아마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생협력에 대해서도 너무나 이제 폐쇄적이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만의 그런 어떤 편협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개방적이고 글로벌하고 특히나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물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모두가 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새롭게 협력 관계가 구축되는 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